안녕하세요. 엑셀 실무 강의 제8강 견적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견적서 그림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그 중에 제일 좀 산뜻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이미지로 제가 캡처를 떠왔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그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엑셀에서는 셀 병합은 있지만 나누기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칸을 세부적으로 미리 다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 때 그 칸이 가장 많은 곳을 기준으로 먼저 만들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견적서의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많은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운데로 좀 가지고 올게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공급, 가액, 세액이 필요하죠.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계란이. 자, 요런 칸들이 필요하고 지금 보면 합계 금액에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을 위해서 품명에서는 요 부분이 합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여기 견적 일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도 이걸 한 번에 쓰면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칸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도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또 이 공급자란을 보시면 이 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위에도 지금 셀 병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등록 일자라든가 이런 라인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막 되게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차근차근 저랑 만들어 가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개수를 세서 할 수는 없어요. 만들면서 필요하면 병합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의 높이가 너무 좁으니 미리 넓혀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A와 1번 사이에 세모를 눌러주시고 행번호의 아래쪽 경계선을 잡아당겨서 적당량 넓혀주십니다. 여기가 따라서 넓어졌네요. 전체를 잡았더니 자, 그 다음 하는 김에 가운데 정렬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왼쪽 정렬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견적서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그 다음에 2번은 아마 줄여서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품명을 먼저 할 건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견적 일자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합계 금액이나. 그런데 합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라인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견적 일자 부분 하나 나눠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합계가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품명 라인에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이 너무 좁다라고 하면 다시 나누더라도 일단은 그 품명은 2개를 잡아서 할 건데 위쪽에 많은 부분이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번부터 해서 2개 병합하시고 품명 작성해 놓습니다. 규격.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부분에 공급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부분은 일단 먼저 셀 병합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네. 단가는 지금 여기 라인은 지금 우리대로 하자고 하면 이 라인이 여기가 지금 병합이 돼 있죠. 그래서 단가도 2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량, 공급가액, 세액.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하고 싶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세액 다음에 합계, 즉 이 장난감 1kg를 샀을 적 1kg 규격이 1kg인 걸 3개를 샀잖아요. 이 3개를 샀을 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더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고객이 물어보겠죠. 단가 그 장난감 3개 샀을 때 얼마인가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더해서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계란이 더 필요해서 굳이 이 라인은 굳이 나누지 않고 그 공급가액 하나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수량, 죄송합니다. 패드가 자꾸 눌려져서 일단 끄고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 넓히고 줄이고 하면서 저희가 맞춰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 만큼 블럭 지정하고 세모 버튼, 테두리에 세모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 선을 각각 그리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본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 품명도 더 길어야 될 것 같고 규격, 지금 단위는 되게 크죠. 보통 이 단위는 개, 박스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걸 줄이고 넓히고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격은 지금 저희에게 나와 있는 규격은 1kg 300g 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영문이나 숫자를 포함해서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넓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명도 견적일자, 업체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A 부분을 넓혀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품명은 A나 B를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라인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A, B열을, 죄송합니다. D, E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자 란이 좀 좁을 예정이기 때문에 2번 열을 좀 줄여놓고 공급자 쓸 란이죠. 여기도 뭐 필요에 따라서 넓히고 줄이고는 우리가 또 이쪽 견적일자, 뭐 업체명 작성하면서 또 이 부분을 좀 너비를 또 조정을 할 거예요. 단가가 엄청 높네요. 단가 부분도 2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2개를 같이 줄이셔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넓히거나 줄이거나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합계는 동일하게 잡아서 같이 넓혀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그 한 장이 어디까지인지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만큼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거나 아니면 다 만들고 어차피 한 페이지를 안으로 맞출 거니까 나중에 하셔도 좋고요. 일단 만들어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합계 금액은 나중에 이 부분 병합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그 윗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주어진 게 이제 공급자부터 작성을 하자면 단가에 줄여놓은 부분 있죠. 줄여놓은 부분에서 작성을 할 거고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업태 연락처를 작성을 해야 돼서 수량 윗부분에 먼저 작성을 하죠.
여기서부터 작성을 할까요? 부족하면 삽입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업태, 연락처. 저 잘못 적었네요. 이쪽에다 적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럴 때는 드래그 하셔서 블럭 지정하시고, 그 테두리 있죠? 테두리 경계선에 되면 그 화살표 4개짜리가 붙은 형태로 바뀌는데, 이게 이동하는 키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옆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가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사용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선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급자 작성할 부분이 나왔죠. 등록번호부터 연락처까지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공급자. Alt 엔터 해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공 쓰고 Alt 엔터, 급 쓰고 Alt 엔터, 자 쓰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귀찮아서 공급자 써버렸고요. 엔터 친 후에 다시 클릭하시고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누르셔서 세로 쓰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놔두고 3개의 칸이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3개의 칸이 있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선 그려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려주시고 등록번호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적어줍니다. 자, 또 소재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대로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더니 더 넓혀야 되겠죠. 한들을. 그래서 공급가의 칸 좀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합계 칸 좀 넓혀주시고 옆으로 던 이동. 자,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니까 세액은 좀 작아도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 칸만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자는 지금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해 놓으면 바뀔 일이 없죠. 공급자도 선 그려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주소가 좀 작지만 더 넓혀서 작성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지금 견적서가 쿠키 파는 데인데 종목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이 예시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시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견적일자, 업체, 주소, 연락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라인이 좀 안 맞죠. 이 라인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요 땡땡이 그 콜론을 맞추고 글자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제가 보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서 맞춰버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한글보다도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사이뜨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튼 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견적일자를 할 건데 4개고 5개니까 한 줄을 비워뒀죠. 그래서 한 줄 아래쪽에 5번 행에 견적일자 하나 띄고 땡땡 그 다음에 업체명 하나 띄고 땡땡 그 다음에 주 몇 개 띄고
땡땡이. 저 왜 이렇게 잘 맞추죠? 연락처. 잘 맞았나요? 아, 안 맞구나. 라인이 좀 안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저희가 그 균등분할이란 걸 배웠잖아요. 양 끝을 맞추는 거. 자,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4개를 블럭 지정하시고, 그 블럭 지정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셀 서식, 맞춤, 가로를 균등분할, 확인 하면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제 이 균등분할의 문제가 뭐냐면, 견적일자하고 콜론을 보면 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개의 글자 중에 사이띄기는 4개가 있겠죠. 이 사이 띄어진 부분의 4개를 균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체명 같은 경우에는 3개잖아요. 이 3개의 사이띄기를 균일하게 맞추고 주소는 2개죠. 좀 띄어쓰기 우리가 좀 해놨잖아요. 그런 거랑 대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맞는 한 줄로 쓰는 것도 원하고 견적서에 그 견, 업, 주, 연이 딱 맞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 더 원하죠. 글자에 자, 명, 소, 처도 딱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뒤는 맞췄지만 이 라인이 안 맞아 버리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긴 하나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쓰질 않습니다. 쓰려면 이 콜론을 다르게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되돌리기.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맞추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게 안 맞으면 왠지 그 문서가 덜 돼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 콜론을 따로 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콜론을 위해서 라인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즉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삽입을 할 겁니다. B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A와 동일한 형태의 그 하나의 셀이 삽입이 되는데 여기 보면 삽입 옵션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왼쪽과 같은 서식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의 넓이로 넓어진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과 같은 서식이라고 하면 C와 같은 너비로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서식 지우기를 누르면 네, 병합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 네, 그래서 보통은 왼쪽과 같은 서식, 오른쪽과 같은 서식 2개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죠. 좁게 써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행에서도 삽입을 하면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위와 같은 서식을 따라갈 것인가, 위쪽. 아래와 같은 서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래쪽. 네. 그냥 병합은 좀 잘 못 따라 하더라고요. 너비라던가 뭐 색상 이런 거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삽입을 했죠? 그럼 얘를 줄여줍니다. 이 안에는 뭐만 들어갈 거죠? 콜론만 들어갈 거니까. 자, 콜론만 작성해 주시고 네,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콜론을 했고 견적일서에서는 지워줘야 되겠죠. 업체명에서도 콜론이 필요가 없으니 지워줍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면서 요 아래쪽을 작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를 다 병합을 했는데 또 내가 칸을 넓히면 다시 또 병합을 다 풀어서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 부분을 완성을 해 놓은 다음에 아래쪽은 네, 병합을 시켜주면 되니까 일단 위쪽 먼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블럭 지정하셔서 셀 서식 네, 균등 분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분할만 하면
너무 널찍하니 딱 펼쳐지고 저희가 여기 라인을 그려줄 건데 딱 붙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균등 분할해서 1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좁다면 A열을 좀 넓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한 줄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균등분을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일자 부분을 쓰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총 G열까지죠. 그래서 거기까지 모두 뭐 병합을 해주셔도 되고 원하는 만큼만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너무 적게 해주시면 이게 샵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견적일자는 저희가 보통 요청받은 날짜, 그 날짜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직접 써도 되지만 투데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적어지니 좀 편하겠죠. 그래서 투데이 함수를 열 건데, 자, fx로 가셔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today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모드로 가셔서 today 찾아봅니다. 자, t 있는 곳에 가기 힘들면 클릭하시고 t,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이용해서 찾으셔도 되고, 성격이 급하신 분은 to 까지 누르시면 today 함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날짜가 제공이 되죠. 만약에 함수가 익숙해지신 분은 today라는 함수를 알고 있을 때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 견적일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몇 월 몇 일로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셀서식에 가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날짜로 가시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있죠. 바로 요일이 필요하면 요일까지 있는 거 선택하시고 월일만 필요하면 월일만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월이 아니라 03월 0몇일이라고 쓰고 싶으면 살짝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날짜에서 요거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방금 선택한 것에 대한 형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M을 하나 더 써주면 두 자리로 해서 03월로 맞춰주겠다라는 뜻이고, D를 하나 더 써주면 01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0을 보통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몰라도 되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날짜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 형식을 따르지만 세미콜론 옆에 골뱅이가 하나 있죠. 이 골뱅이는 셀에 들어있는 그 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숫자 말고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온다면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안 써도 원래 그 숫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뭐 변경해서 날짜 값으로 하지만 문자 값이 들어오면 문자 값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 장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호식품 상사 귀중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귀중을 뒤로 써주시고 앞에 부분을 병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밑줄이 있는데 이 밑줄은 그 글자에 들어있는 밑줄은 아니에요. 이 글자에 사용하는 밑줄은 엑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눌러보면 합니다. 글씨에 너무 딱 붙어서 되게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예, 셀에 선을 그린 겁니다. 아래쪽 선을. 그래서 클릭된 채로 지금 그 테두리에 세모 눌러보시면 첫 번째 아래쪽 테두리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주소. 주소는 길 수 있으므로 네, 끝까지 공급자까지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엔터 치고 다시 클릭한 후에 왼쪽으로 붙여 놓습니다. 대호식품 상사도 왼쪽으로 붙여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네. 만약에 이럴 때는 귀중이 너무 뚝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가운데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주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 수도 있죠. 내용 자체가 뭐 오가 현대 무슨 빌딩? 엑셀 쿠키 빌딩 A동 가동 1200 3호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안 나오죠. 이 주소는 매번 달라지는 주소예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그 주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짧은 그 주소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무슨 동까지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노까지만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을 텐데, 짧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경우에 지금 안 보이죠. 뒤쪽이. 이럴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 줄바꿈입니다.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을 미리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할 때는 좀 길어야 되겠죠. 또 텍스트 줄바꿈 말고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가면 맞춤 탭에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텍스트 줄바꿈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러나 보통 그 윗부분 리본 메뉴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셀의 맞춤은 글씨가 만약에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다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글자의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라 라는 뜻, 줄여서 맞춰라 라는 뜻이에요. 확인? 그러면 네, 어때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죠. 너무 작아졌나? 만약에 내용이 줄어든다면 다시 커집니다.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사이즈로 다시 커지고 알아서 줄여줘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많은 곳에 척을 해주면 정말 점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텍스트 맞춤을 걸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연락처도 적당히 뭐 견적 일정 맞춰서 병합하셔도 되고 적당히 하셔서 만들어 놓고 왼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아직 좀 그 너비를 보기 위해서 가로의 너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의 너비를 보기 위해서 그 인쇄 미료 보기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파일에 인쇄. 자, 인쇄를 가봤더니 와, 예, 새 페이지로 나오네요. 제 거는 지금 그림도 있어서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해줄 게 있죠. 먼저 여백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두 번째 여백에 가셔서 좁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재 설정된 페이지에서 그 한 시트에 맞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 시트에 맞추기를 해버리면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림이 들어있어서 잘못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견적서를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뒤로 좀 뺐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이렇게 병합을 했는데 병합이 풀어졌네요. 왜지? 제가 잘못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시트 1번에 미리 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쪽으로 또 빼놨었네요. 여기를. 네, 요거 눌러서 인쇄 보기 및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였죠. 이거 누르면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죠. 자, 그랬더니 한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좀 구성이 둘 다 가운데를 좀 적절하게 맞춰서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하고 간격하고 여기에 간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보기 안 이뻐서 전 어떻게 좀 대략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단가만 살짝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죠? 굳이 손 안 대도 되겠지만 단가가 이렇게 큰 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렇게 좀 너무 줄였나?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 변화를 알 수가 없네요. 여튼 네, 뭐 저는 이렇게 하면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맞추시면 돼요. 네,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블랙 것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가져왔고, 일단 이제 제일 위에 견적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나왔죠. 네, 위까지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는 키워줍니다. 진하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각각 띄어쓰기 하셔도 되지만 쓸서식에 가서 균등 분할 10부터 가볼까요? 10. 엄청 많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20.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본인의 눈에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살짝 넓혀줄 거예요. 1번만. 자, 저희가 아까 선 그릴 때, 밑줄 그릴 때 밑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견적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줄을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진짜 난해하네요. 그죠? 네. 띄어쓰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 줄이 견해만, 서에만 밑줄이 그려진 거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대우식품 상사에서 했던 것처럼 이 셀에 밑줄을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견적서에서 줄 그리는 만큼 해서 이 또 라인을 생성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라인을 생성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럼 이 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선으로. 삽입에 가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을 거예요. 도형의 밑줄. 선 중에 첫 번째 거, 네,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되고, 자, 반듯하게 그리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Shift를 누르면서 그리시면 돼요. Shift를 눌러서 그리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가운데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은 서식 버튼이 서식 탭이 열렸을 거예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줄이 필요하다. 그럼 얘를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네, 복사하시면 되겠죠. 한 줄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한 줄만 쓰시면 되고, 저는 보통 줄은 그리진 않아요. 제 문서에 그리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이 합계란 해줘야 되겠죠. 합계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행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띄어져 있죠. 여기 띄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 또 띄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총 3개의 줄이 필요해요. 근데 저에게 남은 것은 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더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번에서부터 드래그 2개. 10번에서부터 하셔도 돼요, 여러분. 2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번에서부터 해볼까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윗줄 위와 같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 안 쳐졌죠. 혹시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하면 그래도 줄이 안 쳐지네요. 색만 가져오나 봐요. 색만. 네,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어 놨고 9번하고 10번은 줄일 거예요. 같은 크기로 줄이기 위해서 9번 클릭, 컨트롤 누르고 11번 클릭 해서 이렇게 줄이십니다. 그러면 같은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줄였어야 되는데 3번. 3번은 필요가 없는데. 그죠? 삭제.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1번을 넓히면 되는데. 그죠? 굳이 여튼 네. 자, 합계는 제가 여기까지 같이 그냥 쓰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게 뭐가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라인이 맞으니까 좀 더 이뻐 보이거든요. 선 좀 그려주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의 칸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2개로 나눌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원정, 네, 또 가로를 이렇게 따로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누려면 아래쪽에 또 라인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크게 네, 2개의 칸으로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하나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수식이 너무 길어져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왜 여기가 수식이 나오느냐? 이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요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계속 변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래요. 그래서 87,500 원정을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써야 됩니다. 자, 나눠서 쓸 때, 자, 이 87,500 원정, 얘를 쓸 곳이 길어야 돼요. 왜냐면, 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글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7,542만 3,521원정,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써야 될 이 공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앞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량까지, 단가까지 하기에는 좀 좁아요. 수량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뒤쪽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해놓고 여기는 그냥 모든 테두리 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그래서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만 테두리가 생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테두리 세모 눌러보시면 바깥쪽 테두리. 미리 보기에 가서 보면 아유 좀 제 거는 좀 그림 때문에 네. 안돼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문제 하나 있네요. 제 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견적서 지우고 시트 2에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니까 또 제대로 나오네. 네.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옆에 보면 선이 안 나왔죠. 이 부분이.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써야 될 내용은 많고 계속 줄이다 보면 이게 딱 맞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에서는 제대로 보이는데 미리 보기에 봤을 때 이빨 빠진 것처럼 선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던가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이렇게 선이 안 그려지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넓혀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살짝 넓혀주시면 선이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선이 하나처럼 보이도록 가운데에 라인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을 다 그려버리고 다른 작업도 많이 해서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 부분에 선을 선 그린 걸 없애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없애는 경우에는 모든 테두리를 없앨 수 있으나 어떤 하나의 선은 테두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셀서식에 가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셀을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 선 없애면 되고, 만약에 이 셀에서 한다면 왼쪽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셀을 했을 때 오른쪽 부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테두리에 갑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냥 실선이 선택된 상태이고, 없음을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여기를 눌러도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다시 누르면 없음이니까 안 그려지죠.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선을 클릭을 하시고 딸깍 그려주시면 돼요.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없음을 클릭하시고 딸깍 확인. 그래서 이 사이에는 구분은 되어져 있으나 네, 선은 그리지 않은 상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 좀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 넉넉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 앞에서 아래로 내릴 거예요. 병 앞에서 아래로 내릴 건데, 이게 품명 병 앞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단위도 병 앞하고 가운데 맞춤, 단가 병 앞하고 가운데 맞춤, 나머지는 각각 자기 칸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체육밴드로 내릴 건데, 줄이 그려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줄을 그릴 예정이니까. 하나씩 하셔도 되고 같이 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병합된 셀을 포함하고 있다면 얘가 체육핸들로 내리면 이런 안내 멘트를 보여줍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병합이 된 곳이 있으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체육핸들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릴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 갔다 오면 한 줄 여러분 있나요? 아래쪽에? 저는 지금 선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어디까지 한 장이야? 왜 안 나와? 자, 미리 보기. 갔다가 요거 눌러서 원래 걸로 해주시고, 작게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눌러주시고, 가보면 한 장이 왜 안 나오지? 뭔가 이상하네요.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를 해버렸구나. 그냥 바보인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열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를 하면 어디만큼 하든 계속 한 페이지에다 맞출 예정이라 그 경계선이 보이질 않아요.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열만 맞춰야 돼요. 왜냐면 2장, 3장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열 맞추기. 왜 그랬죠? 그래야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는 제가 요만큼 내려놨고 여기는 안 내려놨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채우기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하던가 아니면 얘네들을 병합을 풀어주던가 한 번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서 점선 있는 부분까지 병합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칸이 되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려야 되느냐, L열까지 그려야 되죠. L열까지. 그래서 L의 경계선 요 부분, L의 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품면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세모 눌러서 모든 테두리.
자, 미리 보기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와, 여기는 좁고, 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죠? 좀씩 더 넓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줄여주면 되죠. 얘는 넓혀주고, 귀찮으니까. 전체를 한 다음에 좀 넓혀주시고, 이 정도면 됐나? 소심. 넓혀주시고, 자, 2번, 컨트롤, 8번, 10번 누르셔서 쭉 줄여줍니다. 그리고 10번은 아까 보니까 좀 넓혀져 있던데.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 장인가? 여기까지 한 장이네요. 미리 보기 가서 적당한가 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견적서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 있죠? 얘네들은 삭제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2장이 계속 나옵니다. 선 그려놓은 거 삭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모르고 이 아래쪽에 병합이 하나 들어갔다. 그럼 이 경우에는 2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2장으로 나옵니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곳이 병합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만약에 어딘지 모르는데 2장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뭘 해줘야 되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을 설정해버려야 돼요. 다른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2장, 3장이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출력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견적선은 조금 더 넓혀주시고 글씨도 좀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축소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네. 오, 요 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내려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하나면 괜찮은데 2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홈에 오른쪽 끝에 보면 찾기 및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 선택 이걸 누르면 셀이 선택이 되지 않아. 더블 클릭이 돼가지고 풀려버렸어요. 셀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방금 보셨죠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풀리는 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개체 선택을 딸깍 클릭해서 선택 풀어도 됩니다. 뭐야 가운데가 안 맞았어요. 개체 선택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해서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자, 아래쪽에 내용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다시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 견적서 할 때 지금 장난감 1kg짜리하고 장난감 1kg짜리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뭐야? 여기는 1,500원인데 왜 15,000원이야?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에 장난감, 뭐 다른 장난감이라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막대사탕도 마찬가지. 막대사탕도 2개잖아요. 똑같은 게. 그럼 개수만 수량만 넓히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네,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여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막대사탕, 유리컵, 컵, 막대사탕, 투 할까요? 2kg짜리 의미로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규격 1kg 30g 10kg 그 다음에 막대 유리컵 시켜 너무하지 않아요? 200g 막대사탕 2잖아요. 그래서 50g 이렇게 예. 단위는 모두 개 치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단가 1,500원 막대사탕
1kg인데 1,500원 너무하지 않나? 예. 언제적 건지 500원, 유리컵 3,000원, 50g이니까 600원, 650원. 뭐 이런 식으로 수량을 3개, 5개, 1개, 뭐 4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딜트 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자, 공급가액은 단가와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 는 단가 저 혼자 막 하면 안 되는데 는 단가 클릭 곱하기 수량 엔터. 네,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되고, 이거를 나는 밑에까지 다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면 이 0으로 표시돼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보통 채웁니다. 내가 필요하면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니까. 자, 세액은 우리나라 세액은 정해져 있죠.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는 공급가액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 10%는 0.1을 말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는 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부분에 모든 숫자들을 범위로 잡기 때문에 범위를 아마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동합계를 사용할 경우. 범위를 재설정. 뭐야, 여기는 왜 안 잡아주지? 병합이 돼서 그러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는 공급가액 클릭하고 더하기 세액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단가랑 공급가액, 세액, 합계는 그 쉼표 스타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수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 정렬보다는 가운데 정렬이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단가 이렇게 단가가 들어가 있는 2개 선택을 하시고 쉼표. 공급가액, 세액, 합계 들어있는 부분 선택하셔서 쉼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마지막에는 합계가 들어와야 되겠죠. 공급가액, 세액, 합계의 총합계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안 보일 경우 이제 보통은 그 틀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틀 고정해버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3개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지금. 자, 틀 고정을 하려면 품명, 규격, 단위, 단가가 보려고 지금 이걸 틀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계속 봤으면 하는 부분에 아랫줄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를 클릭을 하고 12번 행을 클릭을 하시고 보기에 틀 고정. 틀 고정을 하시면 틀이 고정이 돼요. 줄이 이렇게 쫙 보이죠? 그러면 와, 이건 너무하죠. 그래서 여기는 틀 고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모니터 큰 걸로 보신다면 이렇게 틀 고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틀 고정 취소하실 때는 어디를 클릭하고 있던 상관이 없고요. 틀 고정에 가셔서 틀 고정 취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가액, 수량부터 할까요?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렇게 내가 합계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4개가 되겠죠. 요 4개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블럭 지정하시고 홈으로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건데 이미 눌러져 있으니 2번 눌러줘야 되겠죠. 한 번 누르면 해제가 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총 합계. 자, 그런 다음 각각 위쪽을 합쳐주면 됩니다. 요거는 는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곳을 클릭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동합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나 왼쪽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썸이 들어왔는데 범위를 본인이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수량의 범위.
조심하실 거는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순환참조라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자기 윗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각각 네, 옆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수량을 채우기 핸들 했더니 가운데 정렬 되어져 있고 그 쉼표 스타일이 적용 안 된 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따라와서 그래요. 서식이. 블록 지정해서 쉼표 스타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13,680원어치 팔았네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요 값, 종합계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좀 진하게 해줄까요? 12로 해주시고, 네. 이 값이 여기에 연결이 될 거예요. 또 여기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한글로 나오는 거 그 부분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합계의 빈 부분 클릭하시고 는 누른 다음에 13,860원이 있는 총합계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 또 여기도 연결을 시켜줄 건데 여기는 여기 연결해도 됩니다. 굳이 아래까지 안 가셔도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뭐 두 개를 살게요 라고 하면 같이 바뀌겠죠. 전부 다 값이 같이 바뀌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일금 한글로 쭉 나오고 17,160원 정 이렇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자,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 기타로 가보시면 숫자에 대한 게 3개가 있어요. 자, 숫자를 한자로 써줍니다. 한자 중에 가전자라 그래서 그냥 한자가 예전에 수기로 할 때 1 이러면 위에 하나 표시하면 2가 되잖아요. 여기 밑에 하나 더 표시하게 되면 3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를 1로 쓰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뭐 가전자. 네. 근데 우리는 저거 안 쓰죠. 못 읽어요. 네, 한글로 사용을 합니다. 한글로 사용하면 알아서 이렇게 17,16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앞에 일금이 들어가야 되죠. 뒤에 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앞부분에 이게 지금 요거를 표시하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인데 굳이 요거까지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 앞부분에 일금 써줍니다. 그 하나 띄워줍니다. 뒷부분에 원정. 여기는 우리의 서식이 원정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띄어서 써주시면 되고 붙여서 쓴다라고 하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럼 됐죠. 아까처럼 1로 바꿔볼까요? 어때요? 자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우리가 막 작성 안 해도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원표시 가로하고 원표시가 나오도록 할 건데 이렇게 떨어져서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라인을 사실은 칸을 만들어서 한 거고 우리는 좀 붙여서 작성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셀 서식에 가서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자, 셀 서식에 가서 회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쉼표가 적용이 됐기 때문이고 회계로 되어져 있는 것은 딱 붙는 게 아니라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 표시를 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통화로 사용할 겁니다. 통화의 기호 역시 여기도 원 표시를 하고 통화는 이렇게 딱 붙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를 눌러주신 후에 우리는 가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시면 이게 원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숫자를 표시하는데 만약에 0이면 0을 표시해라. 네,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으면 쉼표를 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샵 표시는 죄송해요. 이 샵 표시는 유효하지 않은 0은 공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공백이 아니라 표기하지 않는. 공백은 물음표고. 그래서 10의 자리면 15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효한 숫자 1이라던가 2라던가 이렇게 1000원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표기해라. 그리고 쉼표를 표시해라 라는 의미인데 그냥 여러분 외워두시면 돼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할 때는
샵 콤마 샵샵 0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 통화에서나 회계 누르고 돌아오면 지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샵 콤마 샵샵 0. 원표시는 우리가 통화 기호를 넣어줬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거 가로, 맨 뒤에 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좀 딱 붙어서 나올 거예요. 왼쪽으로 눌러주시고, 너무 좀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띄워주겠습니다. 가로 하고 가로 사이에 띄워주시고, 만약에 좀 더 띄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 2개, 3개 같이 맞춰주시고, 원하고 숫자 있는 부분에 하나만 딱 띄워주시고, 이렇게. 자, 합계 금액과 일금, 그 다음에 숫자 있는 부분은 역시 진하게, 굵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하게 하고, 크기. 진하게 굵게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굵게 해주시고, 크기를 하나 넓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뭐 쓰는 대로, 네, 뭐 바뀌겠죠? 5개로 해도 바뀌고, 10개, 이런 식으로 해도, 네, 바뀌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가서 보면, 한 장짜리 견적서가 작성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은 괜찮나요? 또 확대하면 또 안 나오는데 이거 좀 불안하다. 이게 인쇄를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넓혀주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요란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살짝 넓혀주시고, 소심해서 네, 너무 조금씩 넓혔습니다. 네, 그럼 딱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엑셀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나왔는데 인쇄할 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샵으로 표시가 된다던가 혹은 방금처럼 선이 안 보인다던가 라는 경우에는 칸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 작성했던 표는 여기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볼까요? 여기 선이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견적서부터 그냥 뭐 쭉 아래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견적서부터 여기 품명까지만 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이 비어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테두리 하면 큰일 납니다. 다 생겨요, 줄.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견적서 부분이 너무 좀 딱 붙었다라고 한다면 견적서 라인을 넓혀주시고, 혹시 요것보다는 그냥 내가 삽입을 하나 해서 그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삽입을 해서 작성을 하시되, 그럼 이 선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아니면 견적서를 선택을 했을 때 위쪽 부분에 있는 선, 셀 서식 가셔서 테두리로 가서 없음 눌러서 위쪽 없애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합계까지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로 그려주신다면, 네,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붙었다고 하시면 뭐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갔다 라고 하면 이거 진짜 넘어갔네. 넘어갔죠. 다음 장으로. 그러면 중간에 하나를 삭제를 해줍니다. 2줄이 넘어갔으면 2줄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활용편에서는 장난감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장난감에 대한 규격의 단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 부분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막대 사탕을 선택을 하면 막대 사탕의 규격
단위 단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